중학생, 고등학생들 문해력이 그렇게 낮나요? 예전보다 학원도 더 보내고 공부도 더 시키고 과외도 더 시키고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드리는데 문해력이 더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아주 어려서부터 책을 아이들이 읽잖아요. 예. 그게 바로 어쩌면 문해력을 낮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맘 박현영 TV의 박현영입니다. 자, 오늘 이 스튜디오에요. 정말 중요한 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답답함, 궁금증을 확 풀어주실 분입니다. 너무 귀한 분. 제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분이에요. 바로 이 책의 저자십니다. 중등필독신문 1 and 2의 저자십니다. 이 책이 얼마나 베스트셀러냐면요. 초등생들 그리고 중등생들은요. 문해력 키우려면 다 이 책을 본다고 하죠. 강남 대치동에서도 아주 핫한 베스트셀러. 제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분. 아주 쫄르고 쫄라서 드디어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등필독신문 저자이자 25년차 현직 교사 이현옥입니다. 자, 우리 모두 슈퍼맘을 꿈꿀 거예요. 내 아이에 대한 문제라면, 내 아이한테 필요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힘을 다 발휘해서 슈퍼맘이 되겠다 하실 텐데요. 그런 모든 어머니들께 이미 지금 모습 그대로도 슈퍼맘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슈퍼맘을 응원합니다. 우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평범한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1등 되고 싶고 튀고 싶고 남보다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평범해도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오셨는데 우선 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 진짜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문해력이 그렇게 낮나요? 예전보다 학원도 더 보내고 공부도 더 시키고 과외도 더 시키고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드리는데 문해력이 더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그런 느낌을 좀 가끔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느끼신다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풍력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대요. 실화냐? 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 혈연이라는 한자, 그리고 중3이 수도, 초등학교 6학년이 성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대요. 그래서 왕복사회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갸우뚱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처럼 단어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운 한자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수업을 하기 전에 단어의 뜻을 설명을 해줘야 수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과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문해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뭘까요? 책도 더 사주고 아니 사교육비도 더 쓰고 아이들이 똘똘해서 아주 조기교육 일찍부터 책 읽고 막 공부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문해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책을 아이들이 읽잖아요. 예. 그게 바로 어쩌면 문해력을 낮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르죠. 네, 왜냐하면요. 아주 어릴 때 아이가 한글을 익혀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재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엄마들이 그때부터 책을 읽어줄까요? 안 읽어줄까요? 책 엄청나게 읽어주죠. 네, 엄마가 읽어주기도 하지만 너 이미 글자 아니까 네가 읽어봐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 엄마표가 아닌 너 스스로 읽어. 아주 조그만 아이한테 한글 다 뗐지 너 읽어. 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야호! 나는 이제 해방이다. 아이가 책 읽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물론 글자는 읽죠. 글자는 배워서 익힐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상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엄마는 옆에 없고 나 혼자 그런 책들을 계속 읽다 보면 소화되지 않은 채로 글자는 계속 쌓이는데 어떤 배경 지식은 차근차근 쌓이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는 옆에서 엄마가 읽어주면서 같이 이해하고 대화하고 같은 배경 지식을 나눠주고 하는 대화가 필요한데요. 아이가 너무 일찍 글자를 읽어버리니 그런 도움 독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해력에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풍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거기서 같이 대화하고 이럴 때는 이래, 이런 거는 이런 문화야라고 티키타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진 것 하나가 이유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어머니들도 너무나 공감하실 텐데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온라인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워낙 많잖아요. 네. 요즘 중학생들은 서로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이걸로. 네, 물론 뭐 카카오톡으로 나누는 건 기본이고요. 내가 친구에게 할 말이 있다. 네. 그러면 릴스 영상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받아가서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네, 스스로 대화거리를 문장을 치지 않고 릴스를 보내면서 그거 봤지? 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어떻게 대화하니 하면은 뭐 책을 찾아서 모르는 거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요. 왜 책을 읽어요? 릴스에 다 나와 있는데 뭐 AI가 다 알려주는데 왜 책을 읽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문해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문해력이 뭔지부터 정의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문해력이란? 네, 문해력은 간단히 생각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책 읽고 이해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요, 글을 읽고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연결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또 새로운 것은 무엇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한 다음, 그리고 새로운 지식까지 재창출해내야 문해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냥 그 문장만 이해하고 오케이. 그리고 문제 딱 정답 찍으면 문해력 끝. 그게 아니군요. 네. 문해력이라는 것이 독해력 플러스 적용력 플러스 비판적 사고력까지 있어야지만 문해력이 완성인데요. 단지 글을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보다 많은 글을 읽거든요. 아이들 책 안 읽는다 해도 교과서, 뭐 참고서, 필독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문해력이 낮아지는 이유는 문해력에 대한 이런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너무 좁게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해력에 대한 이런 기본 개념이 있어야지만 문해력 높이는 것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저도 오늘 새롭게 배웠어요. 저도 문해력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까지는 했는데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응용력. 아, 여러분 이 책 무조건 필독입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의 기본 개념부터 모르는 사람들 다 읽어보고 시작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제가 영어책 제대로 엄마표를 읽는 방법 책을 냈는데 거기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파닉스 빨리 뗐다고 그냥 영어책 혼자 막 읽게 하지 마라. 반드시 엄마가 읽어주고 잠자리 동화도 해주고 책 읽으면서 수없이 많이 수다를 떨지 뭐 입 다물어 똑바로 들어 엄마가 읽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안 되고 얘기를 나누라고 많이 하거든요. 대화 속에서 정말 많은 상상력이 생기고 또 배경지식을 더 많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설명 좀 하려고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 알아 뭐 이런 그런 또 분위기가 아이들이 엄마와의 대화에서도 엄마는 말하는 게 정답이야. 엄마가 세상을 많이 아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이런 것들이 또 몸에 익는 거예요. 근데 엄마만 그런 건 아니죠. 학원에 가면 어떻죠? 질문 같은 거 없고 그렇죠. 선생님만 아니지. 투입하면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에 맞게 답을 추출해내는 아이들이 모범생이고 우등생이 되잖아요. 그런 수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분위기가 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해력을 키우는데도 좀 어려움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야, 이 오늘 차근차근 여러분 문해력이 무엇인가서부터 여러분 아주 잘 익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근데 문해력 뭐 몰라도 되잖아요. 뭐 대충 해갖고 빨리 이해하고 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 문해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 중요할까요?
문해력이라는 것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세상에 그것을 적용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지 결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공부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읽어나가는 그런 능력까지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야, 그러네요. 사실 학교 공부 외에도 저는 문해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뭐 비즈니스 상에서도 메일이 왔을 때 그 행간의 의미가 이 사람이 지금 나랑 거래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그런데도 문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대화 속에서도 문해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면 이 계약이 나한테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바꿀 것인가 라고까지 완성해내야 문해력이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 삶의 곳곳에서 적용되는 게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 문장 뭐 시험 뭐 많이 나온다 그 지문만 외우고 이 해가 톡 이게 문해력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발전된 게 문해력입니다. 와, 문해력이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청소년들이 문해력을 갖췄을 때 이 수능 특히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입시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게 될까요? 자, 문해력을 갖춘 학생과 갖추지 않은 학생은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문해력이 높은 아이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고 네. 입시에서 그런 필요한 능력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입시를 잘 치르고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두 가지 능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기 주도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자기 결정력이에요. 자기 주도성, 자기 결정력? 그게 뭘까요? 네. 자,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아이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상상고 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끝까지 버티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끌고 가는 친구들은 끝까지 버틸 수가 없대요. 결국 자기가 동기를 가지고 자기 계획에 따라서 내가 이건 이루어보겠다 라고 욕심을 가진 친구들이 끝까지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내더라.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자기 결정력이 들어가는데요. 결정력이라는 것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 시점에서 멘탈이 무너지네? 그러면 어떻게 멘탈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시간 관리가 어려운데 시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 들어 가장 중요한 거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도 자기 조절력이 필요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스마트폰도 하고 싶어. 그렇지만 맞아. 여기에서 딱 끊고 스마트폰을 덮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절력. 이게 정말 미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네.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 능력들이 합해진 아이들, 그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살펴보면서 예시를 점검해 보면요. 네. 자, 초등에서는 엄마들이 하라고 하는 공부를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 기초적인 문해력,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약간의 암기,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우수할 거예요. 근데 중학교에 가서는요, 대부분의 학원에 이제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학원 선생님이 요약해서 준 내용,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뽑아준 문제들, 이런 것들 열심히 풀고 성실하게 하면 좋은 성과를 냅니다. 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네, 고등학교에 가면 일단 누군가 알려줘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중학교에 비해서 정말 방대하고 양도 많지만 내용도 엄청 어려워져요. 난도도 높아지고 진짜 양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누군가 주입해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글을 읽고 추론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결정하고 재구성하는 진짜 문해력이 필요한 게 고등 공부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초등은 엄마빨, 중학은 학원빨,
고등은 자기빨이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유행어 되겠는데요? 네. 엄마빨, 학원빨, 자기빨.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자기빨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주도력과 자기 관리력을 가진 아이들이 네, 좋은 성과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문해력을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길러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입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지금 이 파트는 지금 제 뇌리에 빵빵빵. 왜냐면 사실 전 고등학교 때 공부가 거의 미국 아이비리그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양을 어떻게 저 체력을 저 시간 관리를 다 할까. 근데 그 와중에 스마트폰하고 뭐 조금 하다 보면 시간이 팍팍팍 줄잖아요. 정말 에센스 있게 시간을 써야 되는데 자기 조절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중요한 답변이었습니다. 문해력이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입시와 문해력의 관계,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수능이 곧 문해력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2025년 수능의 출제 방향에 대해서 한 과목씩 알아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국어입니다. 국어는 글의 단서를 활용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책을 읽었을 때 책에서 준 지식이 나에게 와서 내 배경 지식과 융합이 돼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건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책을 다시 읽어내면서 생기는 게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이죠. 네. 이것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영어에 대한 소재뿐만 아니라 영어의 그 소재는 범교과적인 소재예요. 네. 그래서 국어로 되어 있는 모든 교과 내용이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 소재를 가지고 사고 능력이나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에 창의력을 측정하는 것이 출제 방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의 지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넓어야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수학은요, 개념, 원리, 법칙을 종합 적용,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담았다고 해요. 특히 실생활에서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 법칙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자, 사회는요, 소재는 시사적인 소재예요. 이걸 가지고 개념 원리를 이해하는지, 문제 파악하고 있는지, 또 탐구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결론 및 평가를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과학은요, 과학적 상황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고 해요. 네. 자, 그럼 이 5가지 과목의 출제 경향을 보면 좀, 이거 뭔가 동일한데 라고 하는 능력이 있으시죠? 뭔가 융합되어야 되고, 한 가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연결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수능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에요. 문해력의 개념에서 말씀드린 그 영역을 측정하는 게 곧 수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이해하기 쉽겠죠. 결국 문해력 이꼬르 수능 이꼬르 멀티 복합 융합 능력이네요. 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 질문도 참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요.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이 많아서일까요? 국포자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요. 요즘은 수포자, 과포자, 영포자가 아니라 국포자. 국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어하면 흔히 독서가 최고다, 독서가 떠오르는데 문해력과 독서의 관계. 책 많이 읽으면 그냥 문해력이 승승장구하냐? 독서와의 관계가 궁금하다. 네, 독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독서가 문해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죠. 그런데 아이들이 참 무던히도 책을 안 읽습니다. 너무 안 읽죠. 네, 아이들한테 왜 책을 안 읽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바빠서 학원 숙제하느라 혹은 뭐 스마트폰 하느라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책에 흥미가 없다.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안 됐다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굳이 왜 내가 책을 읽어야 하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모두 다 결과가 나오는데 라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독서를 하면
그냥 종이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독해력이 8배나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을 많이 읽으면 8배나 문해력이 상승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해리포터 책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해리포터가 영화로 짠 나오니까 실망하는 댓글들이 많았죠. 네, 내가 영화가 책발을 못 따라간다. 맞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해리포터의 내용이 아닌데 뭔가 미흡한데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는 동안은 내 머릿속에서 끝없이 상상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책의 내용을 내가 마음대로 조작해서 상상하는 그 재미가 실제로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책이 더 재미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건데요. 이것처럼 독서를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그 책의 내용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럴 때 뭐를 사용할까요? 시각도 사용하고요. 또 감각도 사용하고 또 기억력, 사고력, 뇌 전반적인 부분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뇌에서 뭐라고 느끼냐면 이거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한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독서를 하는 동안 이것을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처럼 활동을 하고 그렇게 뇌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을 읽으면서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이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문해력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청소년 시절 때 책으로 본 게 훨씬 더 와닿았지 영화 때는 뭔가 많이 구멍이 생기고 뭔가 험해요. 빠진 것 같고 바로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입시에서 문해력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입시가요, 통합형, 융합형 수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해력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논리나 사례에 적용을 해서 개연성을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문해력이 융합되는 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변화하는 입시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영역이 새로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시 문항이 나왔는데요. 통합사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통합사회는 문화권의 특징과 생활 양식에 대한 개념을 압니다. 우리 수능 볼 때만 해도 그 개념만 알아도 끝났어요. 네. 그런데 그 개념에다가 그 지식 원리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그리고 다른 사례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와, 이게 개념 플러스 막 응용을 막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고 그 연결점을 중심으로 새롭게 다른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야. 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자료를 만듭니다. 그 소재를 접목해서 다른 소재와 연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래프 등의 자료로 나타내요. 그럼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까지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해석을 또 다른 분야와 접목해서 그 과학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의사소통과 연결을 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딱 한 단계 지식을 이해하거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새로운 영역과 접목해서 비교한 다음 자기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측정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해력, 적용력, 비판적 사고력의 3단계가 이어지는 문해력과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문해력이 새로운 입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확 외우고 문제 풀고 정답!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접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생각하고 그거 갖고 또 다른 과목으로 연계해서 이걸로 또 여러분들이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의 유럽이나 미국 그 IB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럼 수능에서도 문해력이 중요하다면 내신에서도 중요한가요? 네. 내신은 학교 성적, 학교 그 교과서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능과
그 입시의 두 가지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수능 플러스 내신이 있는데요.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부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문해력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관리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학생부를 꾸려 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그 로드맵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읽어서 이 학생부를 관리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자,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 이게 생명과학 분야니까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읽으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광고 홍보학과 친구가 읽는 거예요. 네. 이게 카피로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전혀 다른 분야의 전공이 되는 책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 광고 카피의 멋진 점에 반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학생부가 되겠죠. 네. 이렇게 왜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생기부를 혼자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서도 그 질문을 찾는데 문해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겠다, 어디를 전공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들을지에서도 문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겠다, 왜 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과목을 어떻게 적용해야겠다. 이런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 자기만의 특별한 입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하죠. 네. 교회 컨설팅도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네. 입시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 이 아이만의 특징과 생각이 담긴 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한 컨설팅을 해줄 텐데요. 내 아이만의 특장점을 살린 생기부를 가지고 싶다면 맞춤형.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만의 특기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특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해력이 내신 학생부 관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야, 여러분, 결국은 문해력이라는 거는요, 내신, 수능, 입시 양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을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나는 그냥 시험 공부나 대충 찍기나 잘하면 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당장 이 책 한 장 한 장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으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현옥 선생님 모시고 문해력에 대한 A부터 Z까지 정확한 정보. 저 너무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확실하게 배우셨을 겁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책은 수많은 문해력 책들 중에서 이 점이 다르다. 이 점이 최고다. 이 스페셜티가 이거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 네. 문해력을 키워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매일매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를 붙잡고 문해력 키우려고 어머니들이 참 힘드셨을 텐데요. 이 책에는 정말 이 아이가 읽으면 좋을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생각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나눠서 넣어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시는데 좋은 교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해력은 이거다 이렇게 개념을 던져준 게 아니라 진짜 다 떠먹여주는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서 이런 방식으로만 따라하면 문해력 터진다 이거네요. 네. 와, 너무 친절한 진짜 길라잡이 책입니다, 여러분. 중등 필독 신문 1, 2. 이 현지 교사 선생님께서 써주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술술 막힘없이 읽혀질 겁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2부 때 또 우리 따끈따끈한 정보로 또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